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어제 북한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정부도 더 긴장하고 대응을 하는 곳은 국방부와 우리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실험을 했고 우리 군은 그 실험에 대해서 예견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북한이 이 실험을 하는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은 정치권이 이런 상황에서도 또 싸우고 서로 공격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의 도발에 대해서 정치권이 하나된 목소리로 국방부가 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하는 것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방부 장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리고 군은 철저히 대비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군에서는 오늘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죠? 현무2 발사하고 공군기가 실사격했습니다. 현무2는 어떤 미사일입니까? 지대지 유도탄입니다. 지대지 해안가에서 혹여 북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북의 그 핵 실험 장소, 북의 중요한 미사일 기지를 폭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전 정부에서 한 번도 하지 않은 전투 훈련을 했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슬램 예. ER 저는 좀 국방부 장관님께서 좀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에서 그렇게 핵실험을 하지 않아야 되죠. 남북 땅덩어리 요만한 곳에서 거의 지구상의 유일한 한민족 국가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전쟁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중반에 김정은이 저런 도발을 할 때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램 ER F-15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그곳에 제대로 타격하는 훈련을 했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전에 했던 것이 아닌 새로운 훈련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군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군이 가장 긴장하지요. 북이 움직일 때마다 그전과는 달리 이제 우리에게 이런 타격 자산이 있고 너희들이 움직이면 우리 이렇게 움직인다. 아직 우리가 부족한 게 있지만 그것은 이제 빨리빨리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제 빨리 이번에 예산을 올려준 이유는 빨리 정보자산, 정찰자산, 타격자산, 전투자산 제대로 확보해라. 그렇다고 전쟁을 일으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국방부 장관께서 저희 새벽부터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대화가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하다 말하지 못하지만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술핵 배치 이야기를 합니다. 전술핵 배치를 왜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지금 정부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국회의원들이야 한번 이야기하고 말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위험한 상황이 왔다고 합시다. 전술핵 배치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전술핵 배치를 정부가 이야기하고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한들 지금 이 한반도 상황 속에서 도움이 되지 않고 동북아의 긴장, 모든 긴장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제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럽의 상황을 한번 봤습니다. 유럽의 핵을 독일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핵 전쟁에 대비해서 공동으로 전투기에 핵을 실어서 미국의 핵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유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고 전부 다가 논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왜 5.7이고 다른 나라는 6.1이고 6.3이냐? 지진의 강도가 5.7과 6.3은 어마어마한 강도의 차이다. 이 부분만큼은 기상청이 발표를 했던 지질학 연구소가 발표를 했던 이 부분은 다시 짚어봐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얼마큼의 큰 수소 핵 융합인지 아닌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혹여 중국의 어떤 한 연구소가 발표하듯이 120킬로톤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도 그리고 우리 국방부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방사능 오염은 없었는지 2차 지진이 감지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국민은 요구합니다. 우리 호들갑 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안합니다. 그러니 우리 정부는 확실하게 방어 체계를 가졌는지 훈련을 했으면 그 훈련도 확실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아, 새벽에 그렇게 훈련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북한의 핵 실험은 모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우리의 군사적 훈련은 축소에 보도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국민을 안심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네, 잘 왔습니다. 소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대 의원입니다. 오늘 상임위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실관계에 오해와 혼선이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용어도 정확하지 못하고 좀 뭔가 좀 팩트에 기반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장관님, 그 B1B 폭격기가 핵폭격기인가요? 핵을 탑재할 수 있는 폭격이죠. 2011년에 예. 핵 모듈이 B1B 폭격기에서 제거됐어요. 왜 그러느냐? 과거 미소 간의 전략 핵무기 감축 협정이라고 스타트 협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합의 사항에 핵 투발 수단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무기 체계 목록에 B1B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게 미러 간에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1년에 핵 장착 모듈이 제거됐습니다. 그래 뭐 죽음의 맵조다 핵폭격기다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뭐 그게 굉장한 무기처럼 돼 있는데 이거 사실관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만약에 B1B 핵폭격기로 핵우산을 제기한다 그러면 한국에 제공한다 그러면 러시아 승인받아야 됩니다. 미러 간의 합의사항이에요. 지금 이런 류와 비슷한 여기서 전략자산에 대한 오해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확장 억제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좀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 9월에 5차 핵실험 때 당시에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질문한 게 이겁니다. 이 핵실험은 증폭 핵분열탄 시험 아니냐. 그랬을 때 한민구 장관께서 답변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게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아마 배석하신 참모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증폭 핵분열탄에는 중수소, 삼중수소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 그런 어떤 그 다른 증폭 핵분열 수소 융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가동이 됐고 움직임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좀 판단을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전적으로 맞는 얘기라 그랬거든요.
지금 와서 이제 진상이 밝혀집니다만은 작년 2월에 4차 핵실험, 9월에 5차 핵실험, 그 다음에 이번에 6차 핵실험이 전부 증폭 핵분열탄 시험이고 핵 분열 물질의 양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가 달랐느냐? 폭발력이 왜 달랐느냐? 수소 융합, 즉 핵분열을 촉진하는 1단계 수소 융합의 그 실험에 투입된 수소의 양이 달랐을 수가 있는 것이죠. 폭발력을 조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3차, 4차, 5차 핵실험의 실험 목적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5차에서 거의 3차, 4차를 통해 준비된 게, 4차, 5차를 통해 준비된 게 완성 단계에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 점을 국방부에서 정보 라인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제 질문에 답변을 못했을 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합참에 그 MIT에서 핵 박사를 받은 그 대령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고 앞으로 이 핵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오늘 질문도 상당히 여러 가지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을 때 대비책이 뭐냐? 여기에서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는 우리가 좀 판단해 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프랑스식으로 대비할 거냐, 나토식으로 대비할 거냐. 무슨 얘기냐? 자, 북한의 핵을 보유했을 때 우리는 정밀하게 응징보복하는 KMPR 3축 체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개념은 확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응징하는 개념입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프랑스가 예. 나토의 핵 억제, 핵 우산을 못 믿겠다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그 방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핵 억제력이 우리는 KMPR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지 프레임은 동일합니다. 예. 그런데 나토나 미국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런 개념이 왜 위험하냐 하면은 막상 핵을 보유한 상대와 교전 상황이 벌어졌을 때 확전을 통제할 수 없고 따라서 이것이 핵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놓은 개념이 뭐냐 하면은 유연 반응 전략, 플렉시블 리스판스 스트래티지. 즉, 재래식 분쟁의 낮은 수준에서 점점 높은 고강도 분쟁으로 에스컬레이터 되다가 그것이 핵전으로 갈 수 있는 고비, 문턱을 각각 통제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낮은 단계의 재래식 분쟁이 핵전으로 비화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유연한 반응 전략을 구비해보자. 이거는 KMPR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이고 이게 냉전 시대에 미국과 나토가 썼던 러시아와 그 밖에 핵 보유 적대국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 개념이고 전략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지금 킬체인만 얘기하는데 이건 무한 확전 전략이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북한이 핵을 보유했을 때 그 개념이 유효한가? 어떻게 핵전쟁의 그 동기를 제거하고 통제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합참의 작전 개념은 3축, 킬체인을 기본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프랑스식 전략이고 매우 극소수가 채택하고 있는 무한 확전 전략이기 때문에 유연 반응 전략도 따로 연구하셔야 된다. 그게 이제 핵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의 생존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전략을 연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핵시대에 우리의 생존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러면 NLL에 저 남북 함정들이 교전 사태가 일어나는데 핵전쟁 할 겁니까? 전략 폭격기로 때려 부술 겁니까?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망치로 모기를 잡겠다고 하는 전략 개념으로 다 깔아버리면 국민들은 속은 시원하겠죠. 그러나 더 통제 못하십니다. 이건 무모한 거예요. 그래서 유연 반응 전략 개념에 대해서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지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모든 걸 군사 전략 자산을 한국에 많이 갖다 놓으면 좋은 안 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전략이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사드 배치가 임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주민들하고 물리적으로 충돌하죠. 이 말씀을 추가 드릴 때 다시. 네. 네,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전 정부에서 한 번도 하지 않은 전투 준비를
전투 훈련을 했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슬램 ER, 예. 슬램 ER, 저는 좀 국방부 장관님께서 좀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에서 그렇게 핵실험을 하지 않아야 되죠. 남북 땅덩어리 요만한 곳에서 거의 지구상의 유일한 한민족 국가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전쟁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중반에 김정은이 저런 도발을 할 때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램 ER F-15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그곳에 제대로 시점에 가장 중요하다 말하지 못하지만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술핵 배치 이야기를 합니다. 전술핵 배치를 왜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지금 정부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국회의원들이야 한번 이야기하고 말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위험한 상황이 왔다고 합시다. 전술핵 배치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전술핵 배치를 정부가 이야기하고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한들 지금 이 한반도 상황 속에서 도움이 되지 않고 동북아의 긴장, 모든 긴장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제때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어제 북한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정부도 더 긴장하고 대응을 하는 곳은 국방부와 우리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실험을 했고 우리 군은 그 실험에 대해서 예견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북한이 이 실험을 하는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은 정치권이 이런 상황에서도 또 싸우고 서로 공격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의 도발에 대해서 정치권이 하나된 목소리로 국방부가 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타격하는 훈련을 했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전에 했던 것이 아닌 새로운 훈련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군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군이 가장 긴장하죠. 북이 움직일 때마다 그전과는 달리 이제 우리에게 이런 타격 자산이 있고 너희들이 움직이면 우리 이렇게 움직인다. 아직 우리가 부족한 게 있지만 그것은 이제 빨리빨리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제 빨리 이번에 예산을 올려준 이유는 빨리 정보자산, 정찰자산, 타격자산, 전투자산 제대로 확보해라. 그렇다고 전쟁을 일으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국방부 장관께서 저희 새벽부터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대화가 지금 쉽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하는 것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방부 장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리고 군은 철저히 대비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군에서는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전모2 발사하고 공군기가 실사격했습니다. 현무2는 어떤 미사일입니까? 지대지 유도탄입니다. 지대지 해안가에서 혹여 북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북의 그 핵 실험 장소, 북의 중요한 미사일 기지를 폭격할 수 있는